강릉발 김포행 국내선 YS-11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정오 12시 25분 이륙 후 10분 만에 두 개의 고정관점에 의하여 강제로 억류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소망과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1970년 2월 14일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을 북한에 남겨둔 채 승객 39명만이 귀환을 하였습니다. 위귀환 11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 유병아 씨, 부기장 최성만 씨, 스튜디오스 정경수 씨,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 아버지 MBC PD 황원 씨, MBC 카메라맨 김봉주 씨, 강릉합동 인쇄소 대표 이동기 씨, 의사 최현덕 씨 등 11명입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후회보는 납치 66일 만에 돌아온 39명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11인은 북한의 강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운 조국과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며 북한의 가진 협박, 고문과 권위도 마다하고 오로지 조국과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돌아온 39명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11인은 정기 고문과 약물 마취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더욱이 저희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평생 나의 가슴에 아픔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뇌교육 시간에 북한 교관들은 아버지 황원 씨의 이론적 답변에 못마땅하게 여겨 그를 온갖 협박과 공포 분위기로 이 새끼 남산의 백골로 만들어주겠어 라고 아버지를 겁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굴하지 않고 내가 남산의 백골이 된다 하여도 너의 말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라고 맞받아치셨습니다. 급기야 2주 동안 행방을 알 수가 없었고 그 후 2주 뒤인 1월 1일 계례군이 자리를 뜨고 없을 때 아버지가 가고파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두들 합창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의 절기였습니다. 그 후 판문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모습은 무리에서 영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31년 후 2001년 제3차 이사가족 상봉에서 칼기로 납치당한 성경희 씨가 어머니 이유덕 씨를 만났습니다. 모녀의 상봉에서 성경희 씨는 같이 납북당한 정경수 씨도 같은 동네에서 잘 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아이들이 이모 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증언을 해주었지만 2002년 6월 북한 적시사사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하여 칼기 납치자에 대하여 전원 생사 확인 불가능이라는 통지서를 보내주었습니다. 2000년 6월에 보내준 통지서로 잘 살고 있다는 사람까지도 생사 확인 불가능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우리 가족들은 통일부 관계자를 만나 다음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납북자들은 이상가족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북한에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대처 방안이 전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2000년 6월 좌파정권 통일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상가족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상봉을 접수한 이상가족들의 전원 명단이 북측에 전달이 되고 순차적으로 다시 확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가족은 1999년에 접수한 내용이 2006년도에 확인 불가능 등으로 왔으므로 다시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모두 접수가 끝난 후 수십 년이 걸릴지도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모두 다 사망 후에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년 2010년 6월 17일 우리 가족회는 유엔 인권 이사의 산하 강제적 기자발 실종 실관에 아버지 황원 씨를 시작으로 동년 10월 8일 이동기 씨를 11월 8일 최정홍 씨를 차례대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유엔 메커니즘에 의하면 6월 17일에 접수된 아버지를 시작으로 6개월 만인 올 12월 17일 날로 답변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직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북한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 하이제킹 사건에 대해서 딜레마에 분명 빠져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명백한 납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969년 12월 10일에 발생한 칼기 납치 사건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하이제킹이 유행했던 시기라 각 나라마다 앞을 다투어
항공안전법이 바뀌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며 1970년 11월에는 유엔에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된 공의 전 세계가 다 아는 납치 사건입니다. 사건의 명확성으로 북한으로서는 다른 사건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유엔 인권이사의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그룹은 6개월 단위로 끊임없이 답변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스위스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 요구하고 북한 대표부는 북한을 대표하여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답변이 없을 시는 유엔 총회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을 강제 실종이 심각한 나라로 지명하고 유엔 차원에서 제재의 폭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으며 북한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들도 명분을 잃게 됩니다. 저는 통일부를 찾아가 가족회가 이제는 정부와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처럼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상봉 그리고 송환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를 만들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합세하여 아버지를 포함한 11인의 생사 확인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통일부는 처음에는 관심이 있는 듯 받아들인 듯 하더니만 급기야 좌파 정권에 깃들어진 마각을 우리 가족들에게 드러냈습니다. 통일부의 기본 방침은 국제사회의 힘이 아닌 남북 문제를 통일부의 자력으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남북 경협이 통일부에 있기에 일본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납북자 특별법 제4조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국가의 책무인 자국민의 보호인 납북자 문제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조 원을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에 돈을 퍼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급기야 은혜를 원수로 북한은 그 돈을 이용하여 우리 영토와 우리 국민들에게 폭탄으로 쏴버리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늬만 이명박 정부의 부처지 색깔을 잠시 파랗게 바꾼 카멜레온 부처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애국 시민 여러분께 고소합니다. 첫째, 유엔은 특정 목적하에 자행되는 외국인에 대한 납치 문제에 대하여 특히 악랄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중대한 조직적 국제 범죄로 간주하며 일반적으로 실종 또는 납치된 직접 피해 당사자는 비인간적인 환경 하에서의 강등 조치, 강제 자백이나 세뇌 교육 등과 동반된 육체적, 정신적 압박과 고문, 강제 노동 또는 비밀 처형, 살해 등이 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지와 양심, 가치관에 상반되는 특정한 역할이나 가해자의 강제적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피해가 결코 당사자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다른 납북자 가족들도 지난 40년간 공통적으로 겪어왔던 것처럼 피해자의 가족, 친구, 동료 등 각각의 피랍자마다 관련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까지 이중, 삼중의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공간 피해를 입힌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장기적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강제 실종이나 납치 문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살해나 전쟁 범죄에 못지않게 극히 비인간적인 국제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납치 행위는 반인도 범죄로 간주되어 미해결 사안은 그 피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의 관할권 범위, 즉 한국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제소할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 북한이 아버지가 이미 사망을 하였다 주장을 할 경우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하고 우리 가족들은 유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있으며 가족의 DNA 감식을 통해 사망 시점이나 유골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북한이 지목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국에 아버지를 등장시켜 북한에 남기를 원한다거나 아들아 나를 더 이상 찾지 말라는 식의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강압에 의한 거짓 진술로 간주되며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이 경우 완전한 자유이사를 표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한국의 귀향권 선택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의 이사 표시 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히거나 이제라도 생존자를 한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풀지 못할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비난 또한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힘으로 첫 번째 케이스로 미개한 시민에 대한 생사 확인과 중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의 상봉을 할 수 있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에 맞추어 내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3월에 열릴 유엔 인권 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를 기권하는 나라를 찬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국제사회 안에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가족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는 통일부의 정체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정체성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우리 가족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일부는 이산가족과에서 납북자를 분리하여 납북자관을 신설하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정책을 내세워 납북당한 내 아버지를 도외시하는 행위는 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또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직무감사 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300인의 서명만 있으면 밝힐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구합니다. 그리운 조국과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 과거파 노래를 부르다 강제영리된 아버지를 포함한 시민들,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힘으로 아버지의 생사 확인과 중국을 제외한 제3국의 전원 상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